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작년에 바라던 이혼을 하고 두 아들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김포에 사는 40대 여성입니다. 바로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대리 효도만 바라는 이기적인 남편이랑 이혼했어요. 원래도 살짝 어설픈 효자라서 시댁만 다녀오면 싸웠는데요. 이번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제가 또 남편이 원래 순수한 효자면 그것도 이해할 텐데 이건 뭐 그 아들이 그 아버지라고 혼자 남게 되신 시아버님이 제대로 판을 깔아주신 게 원인이었죠. 아무래도 시아버님 입장에서는 당신 혼자 사는 게 여간 자신이 없으셨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남편을 비롯한 시누이들까지 불러 누가 자기를 모시고 살 거냐고 얘기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어요. 그리고 당신을 모시는 자식에겐 무슨 포상금처럼 당신의 전 재산을 몽땅 몰아주겠다는 조건까지 내걸었는데 원래도 돈 욕심이 많은 그 집 자식들이 눈이 막 돌더군요. 하지만 시누이들이 전부 시집가서 자기 가정이 있고 거기에 친정엄마도 아닌 친정아버지를 모시고 살기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는데요. 그도 그럴 게 70대, 그것도 앞뒤 꽉 막힌 노인과 살고 싶은 사위는 잘 없잖아요. 참고로 저는 시누이가 둘이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가운데 낀 둘째였는데 그래도 아들이고 장남이라고 나름 대우를 받으면서 살았다고 들었어요. 실제로 제가 결혼하고 보니 전부 성인이 된 자식임에도 유독 시부모님이 남편만 남자라고 대접하는 모습을 종종 봤었는데 제가 아들 둘을 낳으니 확실히 이 양반들이 여자보다는 남자를 선호하고 좋아한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러니 신우들이 어릴 때부터 차별도 많이 받고 자랐겠구나 대략 짐작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 자신들을 차별한 가부장적인 아버지를 모신다는 게 아무리 돈이 걸린 문제라도 쉽지 않았던 모양이었어요. 그래도 돈 욕심은 났는지 쉽게 포기도 하지 못했죠. 시아버님은 은근 자식들이 안달복달한 모습을 즐기는 것처럼 보이더군요. 그에 반면 저는 애당초 시댁 재산엔 관심도 없었고 시어머님 돌아가시기 전부터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시부모님 모시는 건 안 한다고 얘기를 해놨는데 막상 돈이 걸렸다고 하니 남편은 저를 설득하려고 하더군요. 내가 우리 아버지 재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누나랑 정은이는 아버지 모시기 힘들잖아. 그럼 누가 남아? 아들인 나밖에 더 있어. 나는 진짜 순수하게 우리 아버지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자기도 며느리인데 책임이 있지. 책임? 요즘 혼자 자유롭게 사시는 부모님들 많아. 막말로 아버님이 어디 편찮으신 것도 아니고 지금 거기에선 소일거리라도 있지. 여기 오시면 아파트에서 답답해서 어떻게 사셔? 사람은 다 적응의 동물이야. 그리고 아버지 본인이 원하시잖아. 엄마랑 둘이 살던 곳에서 혼자 살면 마음적으로도 힘들지 않겠어? 여기저기 전부 엄마 흔적들만 가득할 텐데. 그러지 말고 이번에 제대로 며느리 노릇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모시자. 노인네가 살면 얼마나 살아. 대신 우리가 아버지 재산 받으면 우리는 앞으로 편하게 살 수 있어. 누가 들으면 엄청 부자라 물려주실 것도 많은 줄 알겠네. 좌우간 나는 싫어. 시어머니도 싫은 마당에 시아버님을 어떻게 모셔? 나는 미리부터 시부모님은 못 모신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포기해. 아니면 그 재산 자식들한테 안 줘도 되니까 시설 좋은 요양원 같은 데를 알아보든가. 거기 가면 친구도 사귀실 수 있잖아. 지금 우리 아버지를 시설로 보내라는 거야? 진짜 너무하네. 그러고도 당신이 우리 집 맏며느리냐? 나중에 우리 애들이 그런다고 하면 어쩔래? 내 일 아니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나야말로 늙어서 저런 지경이면
애들 부담 주기 싫어서라도 시설 가. 요즘 시설이 얼마나 좋은데. 나는 오히려 시설 가겠다고 하겠다. 이렇듯 저희 부부는 거의 매일 얼굴만 보면 똑같은 문제로 도돌이표 대화를 했어요. 말이 대화지 거의 압박과도 같은 수준이었는데 저는 절대 물러나지 않았죠. 이건 한번 결정이 나면 시아버님이 돌아가시 전까지 물을 수 없는 거니까요. 게다가 제가 남편 성향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당시 저희 부부가 결혼 16년 차였는데 저희 남편은 집안일도 잘 도와주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면 시아버님 집에 오셔도 저만 일이 늘어날 것이 안 봐도 뻔했는데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아버님 재산만 홀랑 가지려 한다는 것도 너무 뻔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더 싫었고 남편이 더 얄미웠는데 물론 시아버님 생각하면 마음은 불편했죠. 그래도 제가 사랑받는 며느리였으면 말도 안 하는데 저랑 시아버님은 앙숙 중에 앙숙이었어요. 혼자만 학교가 아닌 서당을 나오셨나? 저만 보면 그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단속하려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제가 파마를 하거나 손톱에 매니큐어를 칠하면 그거 가지고도 생 난리를 치는 양반이었는데 거기에 최악 중에 최악은 시아버님 당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꼭 밥상을 엎어버린다는 거였어요. 나중에 시어머니가 밥상이 아닌 식탁으로 바꾸니 그땐 식탁을 엎을 수 없어 식탁이 음식을 밀어버렸는데요. 그 꼴을 제가 감당하고 살 자신이 없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걸 보고 참을 며느리는 없잖아요. 심지어 시어머님도 60 넘어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산다고 목소리를 높이시고 화도 내시고 하셨는데요. 하실 거면 진작에 젊었을 때 하시지. 저는 그것도 반갑지 않았어요. 대신 내내 순종적으로 살다 다 늙어서 마누라가 기가 살았다며 시아버님만 더 난리가 났는데 당신이 나이 먹어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된 줄 아냐며 더 역정을 내시더군요. 그래서 시어머님이 아프기 전까진 두 분이 맨날 지지고 볶고 사내 만에 자식들을 여러 번 부르셨어요. 이혼 서류 가지고 오라고 부르시는 거였죠. 그때 제 아래 신우가 아빠, 정말 이혼할 마음 있으시면 그냥 도장이랑 신분증 가지고 시내 법원 가시면 돼요. 라고 말했다고 들었는데요. 그때도 네가 시방? 우리가 이혼하길 기둘리는 거지? 괘씸한 놈. 이라서 계집년은 키워봤자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거요. 라고 하시면 삐지셨어요. 그러니 진짜 이혼할 마음도 없으시면서 괜히 자식들을 불러 귀찮게 하는 거였는데 저는 그래서 시아버님이 더 싫었어요. 솔직히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고 참고 긴 세월을 산 시어머니도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요. 어쨌든 시아버님은 자기가 젊든 늙었든 자신의 집안이 가장이고 절대 권력자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러니 당신은 언제 어디서나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셨는데 그런 양반이랑 한 집에 살라고 하면 당연히 싫죠. 그리고 저희 남편 때문에라도 싫었는데요. 저희 남편이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결혼을 해보니 나쁜 건 원래 빨리 닮는다고 시아버님이 하는 짓을 그대로 하려고 했어요. 보고 자란 게 그것밖에 없으니 말은 나는 절대 우리 아버지처럼은 안 살 거야. 우리 엄마가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 라고 하면서 은근 자기 아버지의 나쁜 것들을 따라했는데 그때는 애도 아직 없었고 이렇게는 못 산다고 이혼 서류 와서 고치게 만들었어요. 저는 절대 시어머니처럼 살고 싶지 않다고 했죠. 그러자 자기가 언제 그렇게 살라고 했냐며 자기는 자기 아버지랑 다른 사람이라고 펄쩍 뛰었는데 그렇게 자기도 자기 자신을 모르던 사람이 제 남편이었어요. 그러니 시아버님을 모시고 살면 남편과 저희 아들들도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정말이지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했죠. 저는 어릴 때도 그리고 지금도 남녀, 특히 부부는 대등한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말은 맞다고 하지만 남편은 다른 뜻으로 이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부부, 특히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아빠로 나뉘면서 그 역할이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첫 아이 낳고 육아 문제로 남편과 갈등을 많이 겪어야만 했어요. 남편은 자기가 저를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애를 나 혼자 낳았어? 도와주긴 뭘 도와줘? 같이 키우는 거지. 에이, 그래도 애는 엄마가 맡아서 키우는 거지. 아빠가 뭐 할 줄 알아. 나는 그냥 자기 보조 역할 하는 거지. 원래 다 그런 거 아니야? 옛날부터 아빠는 큰일만 해결해주면 되는 거고 자잘한 일들은 엄마가 하는 거잖아. 뭐라고? 자기가 말하는 큰일이란 게 뭔데? 돈 벌어오는 거? 막말로 나도 똑같이 돈 버는데 그럼 나도 큰일을 해결하고 있는 거네. 그렇다고 자기가 돈 벌었다고 그 돈 전부 놔주는 것도 아니잖아. 똑같이 생활비 내면서 어쩜 자기는 그런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해? 이거야말로 불공평하잖아. 뭐가 또 불공평해. 다들 그렇게 살았잖아. 우리 엄마도 그랬고 장모님도 자기랑 처남 낳고 일이랑 살림 육아하면서 사셨잖아. 그게 순리고 성 역할이지. 저는 저때 진심으로 남편의 잘난 입을 한 대 치고 싶었어요. 순리 좋아하고 성 역할 같은 소리 하네. 그렇게 따지면 여자는 돈 벌 걱정하지 않고 집에서 살림이랑 육아만 해야죠. 시어머니도 밭일이다 농장일이다 시아버님이랑 똑같이 일을 했고 저희 엄마도 저희 남매 낳고 직장을 다녔어요. 대신 저희 친정은 저희 아빠가 늘 엄마를 떠받들고 살았는데 그만큼의 대우를 해주지도 않을 거면서 저렇게 말하는 게 너무 뻔뻔해 보였어요. 저런 인간이라는 걸 왜 결혼 전에는 몰랐을까? 제 자신에게도 화가 났고요. 그래서 두 아들만큼은 저 집 남자들처럼 키우지 않겠다 다짐하며 대부분 포기하고 살았는데 시어머님이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시아버님 거처 때문에 남편과 매일 다투며 살다 보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애들도 사춘기이고 한참 공부 때문에 예민할 시기였는데 거기에 아버님 눈치까지 보고 살라니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있었어요.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건 너무 불편하고 근처에 원룸이나 빌라 작은 걸 구해 시아버님을 모시자고 했는데요. 그러면 제가 챙겨드리기도 편하고 주말 같은 때는 당신이 오셔서 식사하시고 가시면 되니 이것보다 더 나은 아이디어는 없다고 생각했죠. 물론 제가 신경을 아주 안 쓰고 살 수는 없으니 어느 정도는 감수한 일이었는데 남편과 시아버님은 싫다고 했어요. 그건 모시는 것도 아니고 안 모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였죠. 나 참. 그러면 기어코 한 집에서 저 하나를 두고 부려 먹어야 속이 시원하다는 건데.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남편한테 선택하라고 했어요. 당신이 정 그렇게 아버님을 모시고 싶으면 결정을 해. 나랑 이혼하고 당신이 모실 건지 아니면 포기할 건지. 당신이 애매하게 구니까 지금 아버님만 중간에서 기대하고 계시잖아. 왜 나한테 따져? 지금 문제는 내가 아니라 자기지. 나랑 아버지는 같은 생각이야. 2대1인데 그럼 자기가 양보를 해야지. 내가 왜? 정작 아버님 모시면 내 손이 더 가고 불편할 사람이 난데 내가 왜 양보를 해? 됐고 나랑 살 건지 아버님이랑 살 건지 결정을 해. 저는 그냥 나쁜 며느리가 되기로 마음 먹었어요. 괜히 어설프게 도리 찾느라 제 무덤 제가 파고 싶지 않으니 그냥 나는 시아버님이랑은 같이 못 산다. 그러니 네가 결정을 해라. 이렇게 밀고 나갔죠. 그리고 저는 누구랑 다르게 정말로 이혼할 생각도 있었는데요. 제가 직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막말로 혼자 살라고 하면 더 잘 살지 못 살 것 같진 않았어요. 대신 여느 부부들이 그렇겠지만 별 탈 없으면 그냥저냥 이혼하지 않고 살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며느리니까 희생하라고 강요받으니까 그까지 며느리 안 하고 싶었죠.
하지만 남편은 제가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며 자기를 협박한다고 생각한 눈치였어요. 오히려 장황하게 나이가 많아 혼자 있기 힘든 시아버님을 어떻게 외면할 수 있냐며 저를 천하의 도리도 모르는 못된 며느리라고 비난했는데 저는 비난하라고 내버려 뒀어요. 그래, 나 나쁜 며느리니까 나한테 더 이상 강요하지 마. 싫은 건 싫은 거지. 자기는 자기 엄마가 어떻게 살고 또 어떻게 가셨는지 알면서 그걸 나한테 시키고 싶어? 여기서 그 얘기가 왜 나와? 우리 아버지가 좀 옛날 사고방식을 갖고는 있지만 며느리한테까지 꼬장꼬장하게 굴진 않아. 그래? 그건 자기 생각이고 아버님은 나 염색하고 파마하는 것도 싫어하셔. 아마 같이 살면 잘 때 편하게 입는 것도 뭐라고 하실걸? 내가 왜 이 나이에 그런 시집살이를 해? 막말로 자기는 우리 엄마랑 살 수 있어? 매일 일찍 들어와라, 술 먹지 말아라. 잔소리 들으면서 살 수 있냐고. 그리고 언제부터 자기가 효자라고 이래? 자기는 아버님이 말하는 재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 재산 받고 싶으면 자기가 모시고 그 돈 당당하게 받아. 왜 나한테 그래? 부부는 일심동체잖아. 누가 하는 게 뭐가 중요해. 그리고 그 돈을 나 혼자만 받아서 써? 우리 애들 대학 갈 때도 쓰고 장가 보낼 때도 쓰지. 됐네요. 남편은 100% 당첨인 로또를 앞에 두고 고생하기 싫어서 그걸 마다하는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로또만큼 시아버님 재산이 많이 있는지 확인은 해봤냐고 물었는데 그건 확인 하나 마나라고 하더군요. 집이며 땅이며 산, 거기에 친가 쪽 할아버지 재산이 있는데 그게 지금 소송 중이라 그것까지 가져오면 자기가 받을 돈이 10억은 좋게 넘는다고 김칫국을 제대로 마셨는데 저는 믿지 않았어요. 그렇게 큰 돈이 있다면 시어머니가 아픈 몸으로 그렇게 죽기 살기로 일하지 않으셨을 거고 원래 시아버님은 허풍이 80%인 양반이라 그 말을 다 믿으면 안 되는데 남편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계속 시아버님이 재산 어쩌고 나면은데 바람을 넣고 계신 것 같은데 시아버님은 하루라도 빨리 자기를 모셔가라며 남편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저한테는 전화해봤자 제가 싫다고 하니 딱 한 번 전화해 역정을 내시고는 저한테 일체 연락하지 않으셨는데 그것만 봐도 같이 살고 싶지가 않았죠. 그러면서 저는 친정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남편이 계속 저렇게 고집을 부리면 정말 이혼할 생각이 있었기에 그때는 아무래도 친정의 신세를 좀 져야 할 것 같아 미리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저희 친정 엄마가 화가 단단히 나셨어요. 아니 정서방은 왜 그러는 거야? 그 재산 때문에 너더러 그 양반을 모시라고? 그러니까 나는 절대 싫어. 그것까지는 못해. 아니 그러지 말고 요즘은 시설 좋은 실버타운 같은 데도 있는데 내가 다 말했어. 자기 아버지 시설 보내는 거냐고 입에 거품까지 물었다니까. 내가 오죽하면 엄마 아빠한테 이 말을 하겠어. 나도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만약에 정말 이혼하게 되면 나랑 애들 딱 1년만 신세 좀 질게. 신세는 무슨. 그래도 이게 이혼까지 하면서 시아버지를 모셔야 하는 문제인 거니? 그 사람 지금 완전 돈 받을 생각에 정상이 아니야. 10억이라니. 그런 큰 돈이 생기는데 왜 안 하냐고 나를 몰아세우는데 진짜 싫다니까. 그렇게 좋으면 지가 하지. 그나저나 그 양반이 재산이 그렇게나 많았어? 니들 결혼할 때 돈 없다고 한 푼도 못 보탰잖아. 그새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있긴 뭐가 있어. 순 뻥이지. 나는 그래서 더 싫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뒤통수 맞을 게 뻔한데 그 인간은 그걸 몰라. 있으면 그 집이랑 밭, 농장 정도 있겠지. 저희 친정부모님은 제 말에 걱정이 가득한 얼굴이 되셨어요. 아무래도 딸이 이혼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싱숭생숭 하신 것 같았는데
그래도 이게 현실이니 어쩔 수가 없었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남편이랑 그 일로 결판을 낼 시점이 되었는데요. 저는 끝까지 제 의견을 고수했고 남편은 한층 더 강도 높게 저를 비난하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바보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자기 멋대로 시아버님을 저희 집에 모시고 왔어요. 작은 아들 방을 빼서 자기 멋대로 방까지 들였더라고요. 퇴근하고 그 사실을 알고 제가 정말 기절할 노릇이었는데 남편은 허허거리며 뻔뻔하게 저한테 나중엔 아주 장인 장모님도 같이 모시고 대가족처럼 살까? 라고 너스레까지 떨며 불난집에 기름을 부었는데 아마 자기도 저희 부모님이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게 뻔히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약이 올라 시아버님이 작은 방에서 듣고 계실 게 뻔한데도 일부러 들으시라 말했는데요. 자기가 회사 그만두고 시댁에 가서 아버님 모시고 살아. 거기 밭이랑 농장에서 일하면 돈도 벌 수 있잖아. 아니다. 아버님이 재산 준다고 했으니 그거 가지고 살면 되겠네. 대신 내가 생활비 달라고 하지도 않고 애들 교육비 달라고 안 할게. 이렇게 말하자 남편 얼굴이 싹 굳었어요. 평소 싸울 때는 이것보다 더한 말도 했었는데 지금은 자기 아버지가 집에 있다고 생각하니 제가 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 체면을 깎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대뜸 내가 어떻게 혼자 아버지를 모셔? 그럼 청소랑 밥은? 라고 눈을 까뒤집고 저한테 말했는데 그 바람에 저도 열을 받아버렸죠. 내가 무슨 자기네들 밥이랑 청소해주는 사람이야? 왜 이렇게 사람이 생각이 없어? 아니면 그 정도로 나를 식모 취급하고 살았던 거야? 누가 그렇대. 나는 그냥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 정도로 얘기했으면 알아들어야지. 나 굉장히 많이 참았고 기다려줬다. 이 이상은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나도 나름 생각이 있으니까 더 자극하지 마. 그냥 받아들여.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의견은 처음부터 중요하지 않았다. 그냥 받아들이고 시아버지 모시고 살아라. 이거야? 그래. 저는 남편의 대놓고 뻔뻔함에 벌어진 입이 닫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길로 짐을 쌌는데요. 나랑 살고 싶으면 시아버님을 댁에 모셔다 드리고 오라고 했죠. 그리고 딱 일주일 줄 건데 그 뒤에도 변한 게 없다면 그때는 정말 이혼이라고 말했는데요. 남편은 제 행동에 열이 받았는지 그날 저녁부터 저한테 문자와 전화를 엄청 보냈어요. 물론 좋은 얘기는 하나도 없었죠. 제가 애들까지 전부 데리고 친정으로 왔기에 더 난리를 치는 것 같았는데 저더러 생활비도 끊어버린다며 협박을 했어요. 그래, 끊어. 어차피 이혼하면 줄 것도 아니고 내가 받을 돈도 아니잖아. 누군 돈 안 버니? 그래? 그럼 애들 데리고 와. 걔네가 우리 집 장손들인데 왜 네가 데리고 나가는데? 말 잘했다. 다 큰 아들애들이 엄마가 나가자고 순순하게 따라와? 애들도 자기 멋대로인 당신이랑 아버님 싫어서 나 따라온 거야. 됐고,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우리 아버지 생각은 정말 1도 안 하는 거야. 지금 우리 짜장면 시켜서 그거 하나 먹었다. 넌 며느리라는 여자가 신경도 안 쓰이냐? 안 쓰여. 내가 같은 말을 몇 번을 말해. 그래, 이렇게 된 거 그래. 이혼해. 대신 나는 너한테 아무것도 안 줄 거니까 네 몸만 나가는 거다. 나중에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재산 받아도 너한테는 10원 한 장 안 줄 거야. 누가 그거 받고 싶대?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재산 분할은 똑같이 해야지. 누구 맘대로 몸만 나가래. 나 권리 있고 자기가 이렇게 나오면 법으로 할 거야. 저는 최대한 강하게 나갔어요. 이런 인간은 절대 틈을 보여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이미 이혼적으로 마음이 굳혀진 제 생각을 분명히 전했는데요. 그러자 그제야 이 인간이 제가 그냥 하는 쇼가 아니라는 걸 알았는지 뒤늦게 저를 살살 구슬리기 시작하더군요. 하지만 그냥 시아버님을 모시고 사는 게 싫었기 때문에 그 어떤 사탕발림에도
제 마음은 전혀 동요가 되지 않았는데요. 급기야 화가 난 시아버님이 저한테 얼굴 보고 얘기하자며 전화를 하셨어요. 솔직히 만나는 것 자체가 꺼려졌는데 시아버님은 무조건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자고 하셨고, 저는 최대한 좋게 다시 살던 집으로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려고 나갔는데요. 저를 보자마자 가게 테이블을 탕탕탕 치며 큰 소리로 저한테 호통을 치셨어요. 이게 씨방 무슨 짓거리여? 이혼? 너는 네 집에서 그러고 배웠냐? 자, 여러분. 시아버지 모시고 살기 싫어서 집을 나가더니 이젠 이혼하겠다고 하는 뻔뻔한 며느리 낯짝 좀 보쇼. 아버님, 지금 뭐 하세요? 왜? 창피하냐? 이거 창피한 줄은 알고 네가 하는 짓이 창피한 줄은 모르고 내 집에 시집을 왔으면 어른 무서운 줄 알아야지. 어디서 여자가 이혼 소리를 함부로 혀? 좋은 말로 할 때 당장 우리 손자를 데리고 집에 들어와. 싫어요. 지금이 무슨 70년 80년대인 줄 아세요? 이혼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여기서 여자 남자가 왜 나와요? 제가 이래서 아버님이랑은 못 산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놓고 대접만 바라는 아버님을 제가 어떻게 모시고 살아요? 저는 제 인생 안 살아요? 왜? 저도 어머님처럼 평생 아버님 시중 만들다 병 걸려 죽으라고요? 뭐요? 시아버님은 제 말에 화가 났는지 또 테이블을 퍽 치고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러자 가게 사장님이 뛰어와 이러실 거면 나가라고 하셨는데, 시아버님은 어디서 손님들어 나가라 말아요. 손님 운왕이라는 말도 몰라. 이 사람이 장사하면서 큰일 날 사람이네. 라고 말했는데 가게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눈살을 찌푸렸어요. 이 정도로 시아버님은 자기만 알고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더 싫었어요. 그리고 언젠가 제 남편도 저런 인간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더 끔찍했는데, 그때부터는 그냥 이혼하는 게 제가 제 인생을 구하는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소리가 들려왔어요. 같은 동네에 살던 친한 언니가 저더러 집을 내놓았냐고 전화가 걸려왔는데, 이 망할 인간이 집까지 자기 멋대로 부동산에 내놓았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았을 때는 저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는데, 이런 인간을 남편이라고 10년 넘게 한 이불을 덮고 살았나 경멸스러웠어요. 그래서 바로 남편한테 따지러 갔고, 남편은 왜? 내 집인데 내가 네 허락받고 팔아야 해? 나는 우리 집이랑 아버지 살던 집이랑 밥이랑 농장 정리해서 더 큰 평수 전원주택 갈 거야. 아버지 같은 노인이 살기 아파트는 힘들잖아. 라고 말했는데, 이 인간은 정말로 자기밖에 모르는 놈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애석하게 집은 공동명의가 아닌 남편 단독명의였는데, 저도 남편이랑 똑같이 대출금이랑 이자 상환하는데 다달이 50만 원씩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름이 지 이름이라고 저렇게 뻔뻔하게 나오니 손이 부들부들 떨렸는데, 그 뒤로는 더 가릴 것도 없어서 바로 이혼 소송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변호사 사무실만 해도 5군데 가서 상담을 받았는데, 수임료는 좀 비쌌지만 가장 믿음이 가는 곳을 골라 소장부터 작성했죠. 그리고 변호사님 말로는 집을 팔던 말던 신경 쓰지 말라고 했는데요. 어차피 소송 들어가면 다 증명되고 사모님 몫은 따로 챙길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분이 자영업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직장 다니셔서 급여 압류나 통장 압류하는 방법도 있고, 하려고 하면 방법은 많으니까요. 그리고 양육비도 다달이 받지 마시고 일시급으로 청구하시죠. 저렇게 말을 해주니 한결 제 마음이 의지도 되고 놓이더라고요. 그리고 소장을 받은 남편은 저한테 문자로 늙고 아픈 시아버지 모시기 싫어서 이혼 소송하는 여자는 대한민국에서 너 하나밖에 없을 거다. 이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래, 해봐. 판사님이 퍽이나 네 편 들어주겠다. 라고 문자를 보냈고,
저는 이것도 쓸 수 있으면 증거로 쓰려고 지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꾸해봤자 쓸데없이 기분만 더 상할 것 같아서 답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 뒤에는 핸드폰에 불이 나도록 전화가 오더군요. 제 핸드폰뿐만 아니라 애들 핸드폰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미 애들한테도 엄마인 제 흉을 엄청 보면서 지금이라도 아빠한테 오라고 했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제 아들들은 어릴 때부터 이미 엄마 편이었고 제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들 의지로 아빠가 아닌 엄마를 선택했는데, 그래서 큰애는 나는 엄마랑 살 거야. 아빠도 지금 할아버지랑 살고 싶어서 선택했잖아. 나도 선택했어. 그러니까 또 전화하지 마. 라고 말을 하고 지 아빠 번호를 차단했다고 했는데요. 그에 반면 마음이 여린 둘째는 아빠 전화를 다 받아주며 혼자 아빠를 설득하려 노력을 했다는 걸 뒤늦게 알았어요. 자기는 엄마랑 아빠가 이혼하지 않길 바라고 지금이라도 아빠가 엄마 마음을 헤아려주고 사과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런 자기 아들한테 엄마가 시켰냐고 버럭 화를 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저게 미치지 않고서야 애한테 저럴 수 있을까? 속에서 불꽃이 튀었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하던데 저는 니들은 절대 할아버지나 네 아빠처럼 되면 안 된다. 엄마는 그럴까봐 더 이혼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솔직한 제 심정을 털어놓았고, 이런 난리통에 철이 들었는지 저희 아들들은 알고 있다며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땐 어찌나 고맙고 미안하든지, 부모가 되어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건데 어른으로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 목소리도 내지 않고 남편과 시아버님이 원하는 그런 희생을 하는 모습은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요. 혹여나 여자는 또 결혼한 여자는 그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할까봐 더 용납이 되지 않았어요. 저희 아들들도 언젠가는 자기 짝을 만나 결혼을 할 수도 있는데 누구보다, 심지어 저보다 자기 식구를 더 챙기는 그런 남자가 되길 바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이혼소송은 완전 진흙탕 싸움이었는데요. 남편은 저를 시부모님을 벌레만큼 싫어하는 쓰레기 같은 며느리로 만들려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기는 가장으로 또 아빠로서 가족을 지키고 싶다고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며 눈물 연기까지 펼쳤는데 진심 소름이 끼쳤어요. 아니, 이미 신뢰라고는 쌀 한 톨만큼도 없는데 이혼하지 않으려 하는 그 속내가 너무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소송 중 법원을 나서다가 그 인간의 진심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 인간은 저를 부려먹기 위해서라도 놓아줄 생각이 없는 인간 말종이었어요.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법원 복도에서 자기 친구한테 전화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화가 나던지 대화 중간부터 핸드폰으로 녹음을 했는데 변호사님이 이건 불법이라 증거를 쓸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정말 억울했어요. 이게 팩트인데 이걸 쓸 수 없다니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한테 그 녹음 파일을 확 뿌려버렸어요. 저랑 남편을 동시에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 그런 사람들한테 남편의 실체를 알리고 싶었죠. 그리고 그것 역시 불법이라면 그에 맞는 벌을 받을 생각도 있었는데요. 그만큼 저는 이혼에 진심이었고 이런 인간은 대대적으로 망신을 시켜줘야 한다는 것에 완전 꽂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녹음 파일 전달받은 시누이 둘이 자기의 아버지 재산을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 건지 제 편을 들기 시작했고 심지어 저에게 증인으로 서줄 수 있다며 연락이 왔는데요. 처음으로 고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뭐 딱히 좋아하는 신우들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저한테 나쁘게 한 것도 없는 신우들이라 기꺼이 도와주겠다는 그들 마다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신우들이 증인으로 참석했고 평소 대리 효도를 시키며 중간에서 이득만 취하라고 했던
자기 동생이자 오빠에 대한 진술을 해줬는데요. 그 덕에 소송은 제 쪽으로 기울었어요. 거기에 애들까지도 모두 엄마와 살겠다고 하니 판사님이 그동안 어떤 결혼 생활을 했는지 예측이 된다고 하셨고, 명의와 상관없이 제가 가정의 경제적인 보탬과 희생을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 절반의 재살분할과 두 아이 양육비로 월 160만 원씩 보내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남편이 인정할 수 없다고 난리를 피웠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은 친정까지 찾아와 자기가 잘못했다고, 자기 아버지 모시라는 말 안 하겠다고 태도를 바꿨는데요. 제 마음은 이미 돌아선 후였어요. 이젠 시아버님이랑 상관없이 그냥 제가 남편이랑 살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저희 부모님 계시는 앞에서 그랬어요. 나는 우리 애들 키울 테니 당신은 당신 아버지랑 살아. 그게 피차 속편한데 왜 이제 와서 그래? 집도 내놓은 김에 잘 됐지. 그거 팔아서 나눌 거 나누고, 양육비 나는 일시급으로 청구할 거니까 그것도 준비해둬. 자기야, 그러지 말고 다시 생각해봐. 우리가 같이 산 세월이 얼마냐? 그러니까 애까지 낳고 산 세월이 얼만데 나한테 어떻게 그래? 여기서 이러지 말고 당신이 당신 아버지 모시고 그 잘난 재산 다 가져. 자기야, 여보 같은 소리 하네. 당장 여기서 나가. 저는 더는 그놈 꼬라지 보기 싫어 일어나 방으로 갔어요. 그러자 애들도 더는 아빠 보고 싶지 않다고 다른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 인간은 그 뒤로도 저희 아빠한테 한참 동안 훈계를 듣고 쫓겨나듯이 친정을 나갔죠. 그 인간이 제가 마음을 바꾸기 전에는 절대 혼자 못 간다고 버티고 있어서 저희 부모님이 애를 많이 드셨어요. 마음 같아서는 뒤통수라도 시원하게 갈기고 큰 소리 쳐서 내쫓아버리고 싶었는데, 저희 애들 있는 집에서 그런 모습 보이기 싫어 참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그 인간이랑 몇 번 더 실랑이하고 저는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그리고 때마침 살던 아파트가 팔려 재산분할과 양육비 계산에 청구했고, 남편은 그거 안 주려고 자기 아버지 통장에 은닉하려고 하다가 제가 급여 통장 압류해버리니 울며 겨자 먹기로 3억 4천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돈이랑 대출 조금 받아 지금 사는 김포 아파트를 매매했고, 현재 아들 둘이랑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요. 평화로운 매일매일이 너무 만족스럽고 행복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일상이 이렇게 감사한 일이라는 걸 저는 이혼하고 처음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이혼한 지 3년이 넘은 지금은 가끔 막내 시누이 통해 남편 소식을 듣고 있는데, 결국엔 자기가 아버지 모시는 거가 감당이 안 되고 둘이 맨날 싸우다 남편이 먼저 그럴 거면 살던 곳으로 가라고 예전보다 못한 부자지간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누이가 마지막으로 알려준 사실이 초대박이었는데, 시아버님 앞으로 있는 재산은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살던 집, 밭, 논장 같은 것도 이미 담보로 잡아 끌어다 쓸 수 있는 돈은 다 쓴 상태였고, 친가 식구들이랑 하고 있는 소송도 뭐 하나 건질 가능성이 없다고 했는데요. 시아버님은 뻔뻔하게도 그 사실을 숨기고 자기를 모시라고 자식들 앞에서 허풍을 떠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은 남편은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가 닥쳤던 개신세가 되었고, 심지어 저랑 애들한테 버림까지 받았으니 어쩌면 아버지 때문에 신세 망친 꼴이 되었죠. 그 때문인지 뒤늦게 또 저희 친정에 찾아가 저와 재결합하고 싶다고 빌었다는데, 저희 친정 부모님은 제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는 어딜 찾아오냐며 경찰에 바로 신고를 했다고 했는데요. 그러게 뭐가 더 소중한지 알고 처신을 잘했어야죠. 버스 지나갔는데 열심히 손 흔들고 있으면 뭐하나요? 저는 그냥 본전도 못 찾고 집도 절도 없이 거지꼴이 된 남편이 고소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일이 있었지만
그 집고적에서 발을 뺄 수 있어 더할 나위 없이 기쁜 마음인데요. 여기서 시아버님까지 아프시기라도 하면 사실 그때는 더 골치가 아프잖아요. 그 성깔에 또 사람을 들들 볶으실 텐데 이렇게 미리부터 손절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다행입니다. 거기에 자기 아빠가 어쩌다 이혼당하고 저렇게 후회하고 사는지 다 본 저희 아들들은 누구보다 더 그런 자기 아빠를 닮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는데요. 어떤 짝을 만날지 또 어떤 인생을 살지 아직까지도 알 수 없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 아들들을 가르칠 겁니다. 제가 살아보니 공부도 중요하지만 인격과 가치관, 거기에 마음 쓰는 법까지 살면서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조건 좋은 남자라도 살면서 고달프면 같이 살고 싶지 않잖아요. 그리고 거꾸로 조건이 좀 별로라도 사람이 좋으면 끝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법인데 그걸 아들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요. 이왕이면 조건도 잘 갖추고 훌륭한 인격과 성품까지 두루두루 갖추게 하고 싶은데 자식이라는 게 또 엄마 마음처럼 되는 건 아니니까 꼭 지켜야 하는 것 말고는 아들들에게 맡겨볼 생각입니다. 사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정교육의 전부 같거든요. 그리고 아직 남은 제 인생도 너무 소중하니 지금이라도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즐기고 싶은데요. 그래서 40대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매일 꿈을 꿉니다. 요즘은 어쿠스틱 기타를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스페인어도 공부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배낭과 기타를 메고 바르셀로나 광장에서 기타를 연주해보고 싶어요. 이 나이에 꿈이라니. 이혼 전에는 생각도 못하는 일이었는데 갑자기 20살은 어려진 기분이에요. 꿈을 갖고 사는 것 자체가 젊어지는 비결이더라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제 꿈이 현실로 이루어질 거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는데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매일 건강하고 알차게 살아갈 생각입니다. 제가 애들 키울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소리가 있어요.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모두 행복하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디 제 사연을 함께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한 분 한 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